예, 안녕하세요. 강정우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손실보상의 불복 방법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상의 이제 손실보상의 이제 불복 방법은 먼저 손실보상의 결정 방법은 당사자 간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먼저 토지보상법 제16조 사업인정 전 협의, 그 다음에 제26조 사업인정 후 협의 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인정 후 협의에서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 협의성의 확인 신청을 통해서 재결로 간주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결을 통해서 행하는 거죠. 두 번째가 행정청의 재결 또는 결정에 의한 경우.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는 우리 재결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재결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인 경우는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관할토지수용위에서 재결하는 그런 이제 재결이 있고, 그다음에 34조 재결, 50조 재결사항, 토지보상법 50조 재결사항에 따라서 34조 재결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이제 보상액 결정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제 별도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규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손실보상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결정에 관련된 것은 협의하고 재결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손실보상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이제 별도로 우리 토지보상법에 이제 규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은 우리가 9조와 이제 80조에서 손실보상금만의 재결 관련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결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별도로 규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결의 내용이 수용 등과 그에 대한 보상금 결정인 경우에는 우리 83조 이의신청 관련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개소의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는 케이스가 국책사업인 경우하고 두 개 광역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 이제 중토위가 직접 수용재결을 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국책사업인 경우 두 개 광역시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시도지사가 우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제 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되어 있죠. 제1항 중앙토지수용위는 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법제 84조 2항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개소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1호 2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두 번째, 보상금 증감 초소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 85조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죠. 자, 85조 제1항부터 먼저 보면요, 제소기간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제2항이 이제 보증소죠. 제1항에 따라 제기하라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라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자, 개별법상의 이제 불복 방법의 경우에는 개별법에서는 행정청 또는 토지주인의 보상금 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개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보증소가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행정청 등의 이제 보상금 결정은 이제 처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개별 법령에서 보상금 결정과 불복에 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은 보증서를 따르게 된다. 보증서를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판례들의 이제 태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이제 그 93-55-296 사건, 그 농촌 근대화 촉진법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도 1369 구 하천법 제74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근대화 촉진법 93-55-296 사건에서는 제156조 소정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157조 1항과 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농림수산부 장관의 재결에 대해서도 불복일 때에는 시도지사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공법상의 처분인 시도지사의 결정에 취소를 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례가 있고요. 2001도 1369 판례에서는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외지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구 하천법 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의 불복이 있을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부칙조 2조 1항을 준용하여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2000년도 초반 그 90년대 판례인데요. 최근에 그 법령이 이제 많이 정비가 돼서 토지보상법을 이제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게 그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과 또 보증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83조 또 85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불복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토지보상법의 불복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준용 규정을 두고 있어서 최근에 법령에서는 이제 보상에 관련돼서 토지보상법을 이렇게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조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련돼서는 이제 논란이 또 많이 있는데 우리 토지보상법 기준에서 보면은 사업 인정 전인 경우는 이제 사건이 맞고요. 맨날 공특법의 잔재가 그대로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 이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 논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권설과 사건설이 대립하고 있고 하천법 관련돼서 대법원은 하천법 등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는 사법상의 권리로 보고 민사성에 의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다만 최근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은 하천법의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이전에 하천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였다. 변경의 대상이 된 판례는 모두 하천법상의 권리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6207 요 사건에 보면은 손실보상 청구권은 모두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거나 보상 청구권의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번칙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6조 각 규정을 종합해보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1984년 12월 30일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소정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007-8129에서 주거 이전비,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성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 제85조 2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보상금 증감 이외의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85조 1항 취소소송이죠.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검토 본다 그러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권력 행사를 원인으로 하거나 또는 공권력 행사의 결과로서 문제되기 때문에 공법관계에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관계를 인정하는 실정법적 질서 하에서 그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으로 보아야 하며 공권설이 통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우리나라 실무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실무가들이 당사소송 제도에 친숙하지 못한 탓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토지보상법 기준에서 사업인정 전인 경우는 사건설로, 사업인정 이후에는 공권설로 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실보상금의 흠결과 보충에 관련돼서 자, 수용적 침해하고 수용유사 침해가 나오죠. 자, 수용유사 침해는 우리가 그린벨트 지정과 같이 침해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서 결과적 위법인 케이스. 그래서 그린벨트 내자죠. 그러면 수용유사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겠고,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등법원에서 MBC 문화방송 주식 강제 증여 사건에서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수용유사 침해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서 증여하게 한 것은 수용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명시적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유사 침해 법리를 아직까지는 이제 도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수용적 침해 이론, 이거는 이제 비의도적 침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이렇게 예를 하나 보시면 지하철 공사하다 보면은 그 자재 같은 걸 쌓아놔가지고 옆에 그 김밥집하고 옷가게 같은 경우에 비의도적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철 이렇게 세자죠. 수용적 침해 세자. 그래서 비의도적 침해를 우리가 수용적 침해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바로 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 침해에 해당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희생보상법리라고 해서 희생보상이론, 손실보상의 요건 중에 재산권의 미충족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제 이론.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사 결과제거 청구권. 자, 위법한 공법 작용으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되고 또한 그 위법 침해로 인해 야기된 사실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관계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과의 제거를 통해 계속적인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 해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현재 토지보상법제에서는 뭐 인정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련된 우리 국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제 칠판 기준에서 586페이지 제가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칠판 교준에서 594페이지에 보면 우리 손실보상 관련된 이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잘 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제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시험 꼭 합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